가상의 상황을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몰입해보세요. 여러분은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려고 하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처음부터 팔걸이를 선점합니다. 너무 대놓고 선점을 해서 여러분은 기분이 좀 별로였지만 그냥 참기로 합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팔걸이를 양보하고 영화에 집중하기로 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옆 사람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팔꿈치가 이젠 여러분의 공간까지 침범해 오는 것이죠. 심지어 중간중간에 팔꿈치로 여러분의 몸을 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상대가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왜 화가 났을까요? 옆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일단 그렇다고 한번 해보죠. 옆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을 10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옆 사람의 무례는 100점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100점의 분노의 감정을 잘 기억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결국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러자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려요. 그런데 그 옆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땡땡땡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의 상황을 예로 제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그 옆 사람이 5살짜리 아이인 경우. 두 번째, 그 옆 사람이 당신의 오래된 친구인 경우. 세 번째, 그 옆 사람이 매우 싸가지 없어 보이는 왜소한 성인 남자인 경우. 네 번째, 그 옆 사람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근육질의 성인 남자인 경우. 다섯 번째, 그 옆 사람이 칼이나 또는 차은우인 경우. 여섯 번째, 그 옆 사람이 80대 노인인 경우. 자,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이 모두 똑같나요? 아니면 달라지나요? 만일 6가지의 상황 모두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크기의 분노 100점이 유발된다면 옆 사람의 물에는 여러분이 화가 난 명백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혹은 옆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분노가 싹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이땐 당연히 여러분의 분노가 옆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해서 생긴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분노의 수치가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특정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례를 범했어도 여러분에게 화가 전혀 나지 않았죠.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제가 6가지의 상황만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상황들이 더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기 직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상황이라면, 혹은 방금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면, 혹은 방금 짝사랑하던 사람이 나의 고백을 받아준 상황이라면, 혹은 나의 고백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분노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겁니다. 화가 아예 안 나서 넓은 마음으로 상대의 무례를 받아줄 수도 있고, 평소 화내는 것보다 더 역정을 내면서 상대의 무례에 맞서서 맞서 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분노가 달라진다면, 여러분이 화가 난 이유는 옆 사람의 무례가 분노의 도화선이 된 것은 맞지만 옆 사람의 무례가 그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무례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어도 상황에 따라서 화가 아예 안 나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분노의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진짜 인과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예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드라마에서 종종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죠. 갑자기 충격을 받고 혈압이 올라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겨서 쓰러지는 장면. 이게 언뜻 보면 뇌출혈이 생긴 원인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상황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A는 원래부터 고혈압이 있어 혈압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죠. 그래서 뇌혈관이 높은 혈압에 의해 이미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혈압이 훨씬 더 치솟으면서 뇌혈관이 터졌죠. B는 고혈압이 원래부터 있었으나 혈압약을 일찍부터 복용해서 뇌혈관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지 않고 뇌혈관도 애초부터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터질 일은 없습니다. 자, A와 B의 사례를 본다면 뇌출혈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서인가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무엇이 진짜 인과관계인지.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혈압이 교정이 된다면 충격을 받아도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교정되지 않으면 뇌출혈 발생 가능성은 상승하죠. 이를 토대로 본다면 뇌출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라 고혈압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충격적인 소식보다 자신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고혈압이 뇌출혈의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영화관 상황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옆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분노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분노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상대의 무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분노 상태가 달라졌으니까요. 즉, 옆 사람의 무례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여러분의 분노를 더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근원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려고 해요. 누군가가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왜 화가 날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이 두 개가 명백한 인과관계인가요? 상대의 이기심마저도 내가 포용할 마음이 더 크다면 분노는 분명 생기지 않죠. 자, 그렇다면 상대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면 그 화가 나는 진짜 이유가 상대의 이기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저의 경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상대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화가 엄청나는 편입니다.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상대의 이기심으로 내가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것이 100% 논리적이진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한 인과관계가 아니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분노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나의 분노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분노의 주된 원인이라면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은 모두 다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보고 화가 났더라도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나의 대상을 보고 같은 화를 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저마다 갖고 있는 자신만의 환경, 즉 자신만의 아픔, 자신만의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화가 난 이유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교정이 된다면 분노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뇌출혈이 발생한 이유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고혈압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열이면 열 다 다르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지만 행복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바로 더 행복해지는 방향이란 분노할 일이 줄어드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노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분노를 유발시킨 진짜 원인을 알아야겠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몇 가지 테스트에서 여러분의 분노가 각 상황별로 다 달라졌다면 현재 여러분을 화가 나게 하는 대다수의 원인은 상대가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해야 분노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그 분노가 줄어드는 방향이 행복으로 가는 방향과 일치하니까요.